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영화 서울의 봄 컬러 리뷰 영상입니다. 얼어붙었던 한국 영화계에 오랜만에 희망의 봄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죠. 서울의 봄. 얼마 전 관객 수 900만을 돌파했고 이제 곧 100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지나면 아마 1000만 돌파할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극장 가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타공인 명불허전 배우들의 명연기는 물론이고 지루할 틈 없는 서사 구조와 연출까지 보다 보면 내용 때문에 진짜 킹받긴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컬러, 조명, 숨겨진 예술, 미술사적인 장치들 같은 걸 많이 보게 돼요. 이 영화도 연출이 변태같이 꼼꼼하게 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제가 이거를 저만 알고 보는 게 너무 아쉬워서 뽀영이 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아직 스크린에 걸려 있을 때 컬러 분석 리뷰를 따끈따끈하고 빠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컬러로 보는 서울의 봄 시작해볼게요. 전두광. 주인공 이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광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영화에서 광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광, 다른 하나는 미칠 광. 이 영화는 광기를 광으로 그려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을 욕망하는 한 인간의 광기를 빛이라는 연출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각적으로 잘 그려냈어요. 반짝거리는 그의 두상을 조롱하는 의미 같기도 하고 암튼 두광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빛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의 끝판, 대통령실 진짜 밝게 나와요. 거의 성전? 교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홀리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환하게 나옵니다. 반면 영화 내내 전두광은 주로 어두운 곳, 음지에 있어요. 그의 집무실, 집, 특히 하나회가 모여서 작당 모의 할 때 일부러 불을 끄고 빛과 어둠을 이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세게 주는 드라마틱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음침하게 쿠데타를 꾸미는 모습이에요. 그는 이렇게 음지에 있었지만 늘 빛을 향합니다. 권력의 빛, 양지발은 환한 세계를 탐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미쳐가는 장면들마다 항상 그의 눈이나 머리로 반짝거리며 빛이 들어옵니다. 광기에 어릴 때마다 광이 나는 연출, 기가 막힌 미장센이에요. 와, 그렇습니까? 또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씬, 참모총장이 유독 환한 빛을 받으며 나온 장면이 있어요. 이때 전두광이 쿠데타를 확실히 다짐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전두광은 권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쿠데타를 다짐하게 되는 거죠. 어두운 음지에서 작당 모의를 하며 권력의 빛을 탐하던 사람들이 결국 양지바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회의 모든 일원들이 마지막에 가장 밝은 곳에서 단체 사진을 딱 박죠. 음지에 있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픈 것은 이때 이태신과 참모총장 등 끝까지 서울을 지키려고 했던 충실했던 군인들은 지하 벙커, 어두운 그림자, 즉 음지 속으로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를 오버랩하는 이 연출로 권력의 음과 양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났어요.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채도를 거의 다 낮췄습니다. 공식 포스터들만 보더라도 모노톤으로 느껴질 정도로 채도를 싹 뺀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무채색으로 보일 정도죠. 빛과 그림자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컬러 장치는 싹 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한 빛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관객의 시선이 딱 빛에만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관객은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세계에 산만하게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감독이 의도한 부분, 빛에만 딱 시선을 두게 돼요. 인간의 눈은 색상, 명도, 채도, 색의 삼속성 중에서 명도, 즉 밝기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밝기차가 클 때 확 인지하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 딱 있으면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관객도 영화를 보는 내내 자연스럽게 가장 환하게 빛나는 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마치 인간이 모두 가장 밝게 빛나는 권력을 보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쫓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또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색을 싹 뺀 것은 암담한 현실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서울의 봄이에요. 봄은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밝은 해가 비추는 다채로운 색으로, 화려한 색으로 만연한 계절이죠. 그치만 영화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겨울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더 빼고 차갑고 어두운 색조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시민들,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차가운 독재 정권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민주화의 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에 찬 채로 서울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치만 서울의 봄은 서울 시민들이 아닌 몇몇 권력층들에게만 찾아왔어요. 결국 봄은 오지 않았고 색도 빛도 없는 깜깜한 겨울 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색채로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혹시 고야라는 화가 들어보셨나요? 고야.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스페인을 대표했던 화가예요. 이 화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바로 고야의 삶과 그의 그림에서 차용된 장면들이 서울의 봄 영화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라는 제목의 고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 이 장면이 바로 이 작품을 오마주한 걸로 보여요. 단순히 구도나 조명, 연출이 비슷해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림이 혁명, 쿠데타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고야의 본국인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로 쳐들어와서 시민들을 학살했을 때 시민들이 용감하게 맞서 싸우던 모습을 그린 내용의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빗대어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고야 역시 그의 작품에서 빛과 그림자를 아주 잘 활용했어요. 학살당하는 시민들에게만 환한 빛이 비추고 있어서 얼굴 표정이 드라마틱하게 잘 보입니다. 반면 군인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고 검은 그림자 속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또 시민들은 마치 신성한 예수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억울하게 처형, 희생당하는 걸 상징한다고 해요. 옷도 흰 옷을 입고 있죠. 고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인간의 폭력을 고발하고자 했어요. 서울의 봄 감독이 이 작품을 오마주한 게 우연은 아니겠죠.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신성하게 묘사한 고야의 이 작품을 영화에 차용함으로써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5.18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 영화 내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충실했던 군인들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오마주였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고야라는 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고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흑수저. 근데 천재 예술가였어요. 사실 가난한 집에서 예술적 재능 타고 태어나면 좀 괴롭죠. 빠방하게 지원은 못 받는데 재능이 너무 있으니까. 그래서일까요? 고야는 성공하고자 하는 엄청난 야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 그는 천재적인 실력으로 스페인 궁정화가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에 아첨하는 그림들을 다수 그립니다. 그치만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아첨하면서도 늘 이런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비판의식, 일종의 혐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권력층에 도전하는 그림들을 몰래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려서 고열을 앓게 되는데 그때 귀가 멀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큰 현타를 맞이합니다. 또 전쟁까지 겪으면서 말년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의 벽을 온통 검정색으로 칠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림만 그려요. 권력층에 붙어서 성공하고자 했지만 부패한 지배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를 느껴버린 거예요. 또 권력만을 쫓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겠죠. 이 시기의 고야의 그림들은 정말 기괴하고 무서워요. 이 그림들은 훗날 검은 그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그림,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이에요. 보자마자 꿈에 나올 것 같은 정말 무섭고 징그럽고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투르누스는 훗날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긴다는 예언을 들은 후로 아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잡아먹기까지 하는 인물이에요. 권력에 미쳐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신화 속 인물. 고야의 삶을 알고 나니까 왜 고야가 이 작품을 그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전두광이 혼자 웃는 감정씬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황정민 배우님께서 연기를 너무 심하게 잘하셔서 진짜 악마처럼 보이죠. 소름 돋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고야의 이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권력과 욕망의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얼굴의 사트루누스. 이런 게 악마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